젊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공공기관 창구에서 한 직원이 60대 어르신에게 던진 한마디였습니다. QR코드 사용법을 물었을 뿐인데 돌아온 건 차가운 말투였죠. 그 자리에 있던 사람들은 피식 웃었고 어르신은 고개를 숙인 채 자리를 떠났습니다. 하지만 그날 저녁 그 도시의 시장이 직접 그 사무소로 달려왔습니다. 항의하러 온 게 아니었습니다. 사과하러 온 거였죠. 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걸까요? 오늘 이야기는 우리가 얼마나 쉽게 사람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는지, 그리고 진정한 존중이란 무엇인지를 생각하게 만드는 실화를 바탕으로 재구성한 내용입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여러분의 작은 응원이 더 좋은 콘텐츠를 만드는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지금부터 시작하겠습니다. 그날은 평범한 화요일 오전이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 가명이지만 편의상 이렇게 부르겠습니다. 65세의 이 할머니는 손에 몇 장의 서류를 들고 주민센터 문을 열었습니다. 민원 처리를 위해서였죠. 요즘 세상은 참 빠르게 변합니다. 불과 몇 년 전만 해도 종이 한 장이면 해결되던 일들이 이제는 스마트폰 없이는 불가능한 일이 되어버렸습니다. QR코드 체크인, 전자민원, 온라인 예약. 디지털 세상은 편리함을 약속했지만 모두에게 그런 건 아니었습니다. 할머니는 창구 앞에 섰습니다. 담당 직원은 20대 후반으로 보이는 젊은 남자 직원이었습니다. 할머니가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저기요, 이 서류 제출하려는데 QR코드라는 걸 찍으라는데 어떻게 하는 건지 모르겠어서요. 직원은 컴퓨터 화면에서 눈도 떼지 않은 채 대답했습니다. 아, 그거요? 스마트폰으로 그냥 찍으시면 돼요. 스마트폰은 있는데 어디를 어떻게 눌러야 하는지. 할머니의 말이 채 끝나기도 전에 직원의 한숨소리가 들렸습니다. 그리고 조금 짜증 섞인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어휴, QR코드도 모르시면 그냥 젊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설명하기 힘들어서요. 뒤에 사람들 많으니까 다음 분. 그 순간 할머니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창구 옆에서 대기하던 몇몇 사람들이 피식 웃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요즘 어르신들 디지털 약자라더니. 누군가의 중얼거림도 섞여 들어왔죠. 할머니는 천천히 서류를 가방에 넣었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항의하거나 화를 내거나 설명을 요구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조용히 자리를 떠났을 뿐입니다. 하지만 주민센터 문을 나서는 순간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계단을 내려가며 가슴속에서 무언가가 무너져 내리는 느낌이었습니다. 내가 나이가 들었다고 이렇게 취급받아야 하나. 할머니는 젊은 시절을 떠올렸습니다.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식당을 운영하며 두 아들을 키웠던 시절. 남편이 일찍 세상을 떠나 혼자 가장 노릇을 하며 악착같이 살았던 날들. 그때는 누구보다 억세고 강했습니다. 무슨 일이든 해낼 수 있었죠. 하지만 언제부턴가 세상은 자신을 도움이 필요한 노인으로만 보기 시작했습니다. 은행에 가면 어르신, 이거 아드님한테 물어보세요. 관공서에 가면 요즘은 다 온라인이에요. 식당에 가면 할머니 키오스크 사용법 모르시죠? 존중이 아니라 동정, 배려가 아니라 무시. 그 경계선이 점점 더 희미해지고 있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온 할머니는 한참을 의자에 앉아 있었습니다. 화가 난 건지 슬픈 건지 스스로도 잘 모르겠었습니다. 그저 가슴이 답답하고 무언가 잘못되어 가고 있다는 생각만 들었습니다. 그날 오후 할머니는 한 가지 결심을 했습니다. 이대로 참고 넘어가지 않기로요. 누군가에게는 이 일이 사소해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할머니에게는
그리고 비슷한 경험을 한 수많은 노인들에게는 결코 사소한 일이 아니었습니다. 그날 오후 3시경 시청 3층 시장실에 전화벨이 울렸습니다. 시장실입니다. 비서가 받은 전화는 시민 민원 전화였습니다. 하지만 평범한 민원과는 조금 달랐습니다. 침착하지만 단호한 목소리의 노인 여성이었죠. 시장님과 통화하고 싶습니다. 어떤 용건이신지 말씀해 주시면 담당 부서로 연결해 드리겠습니다. 아니요. 시장님께 직접 말씀드려야 할 일입니다. 보통은 이런 경우 담당 부서로 돌리지만 전화 속 목소리에는 묘한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비서는 잠시 망설이다 시장에게 보고했습니다. 김민준 시장, 역시 가명입니다만 그는 40대 중반의 젊은 시장으로 시민과의 소통을 중요하게 생각하는 사람이었습니다. 비서의 보고를 듣고 직접 전화를 받기로 했죠. 시장 김민준입니다. 무슨 일이신지요? 시장님, 저는 이 도시에서 40년을 살아온 주민입니다. 오늘 주민센터에서 있었던 일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할머니는 담담하게 하지만 분명하게 오전에 있었던 일을 설명했습니다. 감정을 과하게 드러내지도 직원을 비난하지도 않았습니다. 다만 사실만을 전달했죠. 저는 민원을 제기하려는 게 아닙니다. 다만 시장님께서 아셨으면 해서 전화드렸습니다. 공공기관이 시민을, 특히 노인을 어떻게 대하고 있는지 말입니다. 전화를 받던 김 시장의 표정이 점점 굳어졌습니다. 이야기를 다 듣고 난 후 그는 잠시 침묵했습니다. 그리고 입을 열었습니다.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직접 찾아뵙고 사과드려도 될까요? 성함과 연락처를 알 수 있을까요? 전화 너머로 잠시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리고 할머니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순자입니다. 그 이름을 듣는 순간 김 시장의 눈이 커졌습니다. 그는 자리에서 벌떡 일어났습니다. 이순자, 어르신이십니까? 혹시 동부동에 사시는? 네, 맞습니다. 김 시장은 깊은 한숨을 내쉬었습니다. 그는 이순자 할머니를 알고 있었습니다. 아니, 알아야만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사실 이순자 할머니는 이 도시에서 특별한 인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 누구도 심지어 주민센터 직원도 몰랐던 사실이 있었습니다. 지난 15년간 할머니는 익명으로 지역의 청년센터와 노인복지관에 꾸준히 후원금을 보내왔습니다. 매달 100만 원씩, 특별한 달에는 500만 원까지. 총 후원액은 2억 원을 넘었습니다. 할머니는 젊은 시절 운영하던 식당이 크게 성공했고 부동산 투자로도 상당한 재산을 모았습니다. 하지만 화려한 삶보다는 조용히 지역사회에 기여하는 삶을 택했죠. 김 시장이 취임하고 나서 우연히 이 사실을 알게 되었습니다. 감사 표창을 하겠다고 제안했지만 할머니는 정중히 거절했습니다. 필요한 곳에 쓰이면 그걸로 족합니다. 제 이름은 드러낼 필요 없어요. 그런 할머니가 공공기관에서 무시를 당했던 것입니다. 김 시장은 비서를 불렀습니다. 지금 당장 주민센터 소장 불러. 그리고 오늘 저녁 일정 다 취소해. 시장님, 오늘 시의회 보고가 내일로 미뤄. 지금 더 중요한 일이 생겼어. 김 시장의 단호한 목소리에 비서는 더 이상 묻지 않았습니다. 할머니에게 다시 전화를 걸었습니다. 어르신, 제가 오늘 저녁 직접 찾아뵙겠습니다. 그리고 주민센터에도 가보겠습니다. 시장님, 그럴 필요까지는 아닙니다. 제가 꼭 해야 할 일입니다. 어르신께서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해주신 일들을 생각하면 아니, 그런 것과 상관없이 어떤 시민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전화를 끊고 난 김 시장은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햇살이 따뜻하게 내리쬐는 평화로운 도시 풍경이 보였습니다.
하지만 그 이면에는 보이지 않는 차별과 무시가 존재하고 있었습니다. 우리가 무엇을 놓치고 있는 걸까? 김 시장은 생각했습니다. 디지털 전환, 행정 효율화, 스마트 도시, 좋은 정책들을 추진해 왔다고 믿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중요한 것을 놓치고 있었던 건 아닐까요? 숫자로 측정되는 성과보다 중요한 것, 바로 사람에 대한 존중이었습니다. 오후 6시 해가 기울어가는 시간, 주민센터는 퇴근 시간이 다가와 직원들이 하나둘 자리를 정리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정문이 열리며 익숙한 얼굴이 들어섰습니다. 김민준 시장이었습니다. 평소 공식 방문 때는 미리 연락이 오고 직원들이 줄을 서서 맞이하곤 했지만 오늘은 달랐습니다. 예고도 없이 비서도 대동하지 않고 혼자 찾아온 것입니다. 센터 내부가 순식간에 술렁였습니다. 직원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둘러 인사를 했고 소장은 급히 사무실에서 뛰어나왔습니다. 시장님, 어떻게 오셨습니까? 연락을 주셨으면. 김 시장은 차분하지만 단호한 표정으로 말했습니다. 소장님, 그리고 오늘 오전 근무했던 민원 담당 직원 모두 회의실로 모여주세요. 무슨 일이십니까? 가서 얘기하겠습니다. 회의실에 직원들이 모였습니다. 특히 오전에 할머니를 응대했던 박 주임의 얼굴은 창백했습니다. 그는 무슨 일인지 짐작하고 있었습니다. 김 시장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오늘 오전 이 센터에서 한 어르신이 민원을 보러 오셨습니다. QR코드 사용법을 물어보셨죠. 그런데 담당 직원은 뭐라고 했습니까? 침묵이 흘렀습니다. 젊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이렇게 말했습니다. 박 주임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그게 죄송합니다. 제가 너무 바빴고 뒤에 사람들이 많아서. 바빴다는 게 변명이 됩니까? 우리가 왜 여기 있습니까? 시민을 위해서입니다. 특히 도움이 필요한 시민을 위해서죠. 김 시장의 목소리는 높지 않았지만 무게감이 있었습니다. 그분이 누구인지 아십니까? 지난 15년간 익명으로 우리 지역 청년센터와 복지관에 2억 원이 넘는 돈을 후원해 오신 분입니다. 회의실이 숨죽였습니다. 몇몇 직원의 입이 벌어졌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김 시장이 말을 이었습니다. 그분이 후원자가 아니었어도, 유명인이 아니었어도, 그냥 평범한 할머니였어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합니다. 우리 사회는 언제부턴가 사람을 겉모습으로, 경제력으로, 디지털 능력으로 판단하기 시작했습니다. 그건 잘못된 겁니다. 소장이 조심스럽게 입을 열었습니다. 시장님 말씀이 맞습니다. 제가 직원 교육을 제대로 못했습니다. 앞으로 소장님 책임만이 아닙니다. 이건 우리 사회 전체의 문제입니다. 김 시장은 박 주임을 바라보았습니다. 박 주임, 당신을 처벌하려고 온 게 아닙니다. 하지만 이 일을 계기로 변화가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요. 박 주임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정말 잘못했습니다. 그분께 사과하고 싶습니다. 사과는 제가 먼저 드리고 왔습니다. 하지만 진심 어린 사과가 필요하다면 나중에 기회를 드리겠습니다. 김 시장은 회의실을 둘러보았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왜 공무원이 되었습니까? 높은 연봉 때문입니까? 안정된 직장 때문입니까? 물론 그것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시민을 섬기는 것 아닙니까? 그의 말에 몇몇 직원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디지털 시대입니다. 효율성도 중요합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소외되는 사람이 생긴다면 그건 진정한 발전이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시민이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어야 합니다. 김 시장은 메모지를 꺼내 몇 가지를 적었습니다. 내일부터 다음 사항들을 시행하겠습니다.
첫째, 모든 공공기관에 디지털 도우미 인력을 배치합니다. 둘째, 직원 대상 존중과 배려, 교육을 정기적으로 실시합니다. 셋째, 노인 친화적인 민원 서비스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소장이 메모를 받아 적었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 김 시장이 직원들을 한 명 한 명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여러분 각자가 가족을 대하듯, 친구를 대하듯 시민을 대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게 전부입니다. 회의를 마친 김 시장은 할머니 댁으로 향했습니다. 소박한 단독주택이었습니다. 현관문을 열고 나온 할머니는 시장을 보고 살짝 놀란 표정을 지었습니다. 시장님, 이렇게까지 오실 필요는. 어르신, 정말 죄송합니다. 제가 이 도시를 제대로 운영하지 못한 겁니다. 김 시장이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일어나세요, 시장님. 저도 좀 예민했나 봅니다. 아닙니다. 어르신께서 느끼신 감정은 정당한 것입니다. 두 사람은 거실에 마주 앉았습니다. 할머니가 차를 내왔고 한참을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어르신, 그동안 우리 지역을 위해 해주신 일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오늘 일은 그것과 별개입니다. 어떤 시민도 이런 대우를 받아서는 안 됩니다. 할머니가 잔을 내려놓으며 말했습니다. 시장님, 저는 큰 사람 아닙니다. 제가 원했던 건 단 하나예요. 사람으로서 존중받는 것. 나이가 들었다고, 디지털을 모른다고 무시받지 않는 것. 그게 전부입니다. 명심하겠습니다. 그리고 시장님, 한 가지 부탁이 있어요. 말씀하십시오. 그 직원 처벌하지 마세요. 젊은 친구가 실수할 수도 있죠. 다만 배우면 됩니다. 저도 젊었을 때 실수 많이 했어요. 할머니의 너그러운 말에 김 시장은 감동했습니다. 진정한 품격이란 이런 것이구나 생각했습니다. 그날 밤 소식은 빠르게 퍼졌습니다. 주민센터 직원들 사이에서 그들의 가족에게 그리고 동네 곳곳으로 SNS에도 글이 올라왔습니다. 오늘 우리 동네 주민센터에 시장님이 직접 오셨대요. 어떤 할머니가 무시당한 일 때문에. 그 할머니가 알고 보니 지역에 엄청난 기부를 해온 분이래요. 와, 몰라봤네. 동네 슈퍼주인 아저씨가 말했습니다. 아이고, 그 할머니 내가 아는 분인데. 항상 조용하고 겸손하신 분이야. 그런데 그렇게 대단한 분이었어? 미용실 원장도 거들었습니다. 나도 그분 자주 뵈. 한 번도 자랑하거나 뽐낸 적 없으셔. 그런데 2억 원을 기부하셨다고? 진짜 대단하신 분이네. 동네 카페에서는 대학생들이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요즘 노인분들 디지털 약자라고 무시하는 경향 있잖아. 나도 솔직히 좀 그랬던 것 같아. 맞아. 우리도 나중에 늙으면 새로운 기술 못 따라갈 텐데 말이야. 변화는 즉시 시작되었습니다. 다음 날 아침 주민센터에는 디지털 도움이라는 표지판이 붙은 상담 코너가 생겼습니다. 자원봉사자들이 교대로 나와 어르신들의 스마트폰 사용을 도왔습니다. 박 주임은 자발적으로 점심시간을 이용해 노인복지관을 찾아갔습니다. 그곳에서 어르신들에게 스마트폰 사용법을 가르치는 봉사를 시작했죠. 할머니, 여기 이 카메라 모양을 누르시면 QR코드를 찍을 수 있어요. 아이고, 고맙네. 젊은 사람이 이렇게 친절하니. 아닙니다. 제가 오히려 배우고 있습니다. 시청에서는 존중과 배려, 교육 프로그램이 시작되었습니다. 모든 공무원이 의무적으로 참석해야 했죠. 교육 강사가 말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매일 대하는 시민들 한 명 한 명에게는 각자의 이야기가 있습니다. 겉으로 보이는 모습이 그 사람의 전부가 아닙니다. 우리는 모든 사람을 동등하게 존중하며 대해야 합니다. 한 달 후 주민센터는 눈에 띄게 달라졌습니다.
창구마다 천천히 설명해 드립니다라는 문구가 붙었습니다. 대기 의자도 늘었고 노인들을 위한 돋보기와 펜도 비치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직원들의 태도가 변했습니다. 더 친절해지고 더 인내심 있게 더 존중하며 시민을 대했습니다. 어느 날 80대 노인이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온라인으로 예약하라는 안내문을 보고 막막해하던 중이었죠. 박 주임이 다가갔습니다. 어르신, 무엇을 도와드릴까요? 저기, 온라인 예약을 해야 한다는데. 괜찮습니다. 제가 도와드릴게요. 천천히 하시면 됩니다. 박 주임은 30분 넘게 할아버지 옆에 앉아 하나하나 설명해 드렸습니다. 뒤에 대기하는 사람들도 이해한다는 듯 기다려 주었습니다. 고맙네, 젊은이. 덕분에 배웠어. 아닙니다. 언제든 오세요. 도와드리겠습니다. 할아버지가 나가면서 뒤돌아보며 말했습니다. 요즘 공무원들 참 친절하네. 예전 같지 않아. 박 주임은 미소 지으며 인사했습니다. 그의 마음속에는 이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떠올랐습니다. 정말 감사합니다, 할머니. 저에게 중요한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는 그날 이후 달라졌습니다. 단순히 업무를 처리하는 공무원이 아니라 시민을 섬기는 공복으로서의 자세를 되찾았습니다. 동네 분위기도 변했습니다. 젊은이들이 버스에서 더 적극적으로 자리를 양보했고 가게 주인들도 노인 손님들에게 더 친절해졌습니다. 한 고등학생이 할머니를 도와 무거운 짐을 들어드리는 모습이 목격되었습니다. 아이고, 고맙다. 요즘 젊은이들 참 착하네. 할머니, 당연히 해야죠. 저희 할머니도 계시거든요. 작은 변화들이었지만 동네 전체에 따뜻한 기운이 퍼져나갔습니다. 한 달 후 지역 신문에 작은 기사가 실렸습니다. 존중과 배려의 도시를 만들어가는 우리 동네. 기사는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로 시작해 그 이후 변화된 지역사회의 모습을 담았습니다. 이름은 익명으로 처리되었지만 동네 사람들은 누구인지 알고 있었습니다. 복지관에서는 할머니를 초청해 조촐한 감사 행사를 열었습니다. 할머니는 처음에는 거절했지만 청년센터 사람들의 간곡한 부탁에 결국 참석했습니다. 행사장에는 그동안 할머니의 후원으로 도움받았던 청년들과 노인들이 모였습니다. 그들은 할머니가 누군지 몰랐지만 이제 알게 되었습니다. 한 청년이 앞으로 나왔습니다. 할머니, 저는 3년 전 청년센터 창업 프로그램으로 지금 제 가게를 차렸습니다. 그때 받았던 지원금이 할머니께서 후원하신 거였다는 걸 이제야 알았습니다. 정말 감사드립니다. 한 노인이 손을 들었습니다. 나는 작년에 복지관에서 무료급식 받았소. 그게 다 할머니 덕분이었구먼. 고맙소, 정말. 할머니의 눈시울이 붉어졌습니다. 아니에요. 나는 그저 할 수 있는 일을 했을 뿐입니다. 김 시장도 참석했습니다. 어르신께서는 우리 모두에게 중요한 것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진정한 나눔은 조용히 이루어지는 것이며 진정한 존중은 모든 사람을 향해야 한다는 것을 말입니다. 박 주임도 참석했습니다. 그는 할머니 앞에서 깊이 고개를 숙였습니다. 할머니, 그때 정말 죄송했습니다. 할머니 덕분에 제가 많이 배웠습니다. 할머니가 박 주임의 손을 잡았습니다. 괜찮아요, 젊은이. 이제 많이 달라졌잖아요. 그걸로 충분해요. 행사가 끝나고 할머니는 김 시장과 잠시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시장님, 제가 원했던 건 이런 게 아니었어요. 알고 있습니다. 하지만 어르신께서 일으킨 변화는 정말 소중한 겁니다. 나는 그저 사람 대접받고 싶었을 뿐이에요. 그래서 더 중요한 거죠. 어르신의 작은 용기가 이 지역을 변화시켰습니다.
할머니는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청년센터 앞에서 젊은이들이 웃으며 이야기하고 복지관에서는 노인들이 평화롭게 산책하고 있었습니다. 행복한 풍경이네요. 네, 어르신 덕분입니다. 그로부터 6개월이 흘렀습니다. 그 도시는 존중의 도시로 알려지기 시작했습니다. 다른 지역에서도 벤치마킹을 위해 찾아왔고 언론에서도 관심을 보였습니다. 하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변화는 사람들의 마음속에서 일어났습니다. 어느 겨울날 이순자 할머니는 다시 주민센터를 찾았습니다. 이번에는 다른 할머니 한 분을 데리고 왔습니다. 이분이 온라인 신청하는 법을 배우고 싶다고 하셔서요. 박 주임이 반갑게 맞이했습니다. 어서 오세요, 할머니들. 제가 천천히 알려드릴게요. 두 할머니는 1시간 넘게 앉아서 배웠습니다. 박 주임은 인내심을 가지고 몇 번이고 반복해서 설명했습니다. 이제 이해되셨어요? 이제 좀 알겠네. 고마워요, 젊은이. 이순자 할머니가 박 주임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많이 달라졌네요. 할머니 덕분입니다. 진심으로요. 그날 저녁 이순자 할머니는 일기를 썼습니다. 평생 일기를 써온 그녀의 습관이었죠. 오늘 다시 주민센터에 갔다. 6개월 전과는 완전히 다른 모습이었다. 직원들의 눈빛이 달랐다. 진심이 느껴졌다. 내가 원했던 건 이거였다. 특별한 대우가 아니라 그냥 사람으로서의 존중. 나이가 들었다고, 디지털을 모른다고 무시받지 않는 것. 그게 전부였다. 그녀는 펜을 놓고 창밖을 바라보았습니다. 이 이야기는 한 할머니의 용기에서 시작되었습니다.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그녀는 목소리를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한 도시를 변화시켰습니다. 하지만 이 이야기가 우리에게 던지는 질문은 단순하지 않습니다. 우리는 과연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겉모습만으로 판단하고 있을까요? 디지털 시대라는 이름 아래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소외되고 무시당하고 있을까요? 효율성이라는 명목으로 우리는 무엇을 잃어버리고 있을까요? 통계에 따르면 한국의 65세 이상 노인 인구는 전체의 18%를 넘어섰습니다. 2025년에는 20%를 넘을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사회의 5명 중 1명이 노인입니다. 그런데 우리 사회는 얼마나 노인 친화적일까요? 은행, 관공서, 병원, 식당, 곳곳에서 디지털 기기 사용이 필수가 되었습니다. 키오스크, QR코드, 모바일 앱, 이런 것들을 사용하지 못하면 기본적인 서비스조차 받기 어려운 세상이 되었습니다. 한 연구 결과에 따르면 70세 이상 노인의 65%가 스마트폰 기본 기능 외의 사용에 어려움을 겪는다고 합니다. 온라인 예약, QR코드 체크인, 키오스크 주문. 이런 것들은 그들에게 거대한 장벽입니다. 하지만 문제는 기술적 어려움만이 아닙니다. 더 큰 문제는 태도입니다. 그것도 못해요? 요즘 세상에 그것도 몰라요? 젊은 사람 데리고 오세요. 이런 말들이 얼마나 많은 노인들에게 상처를 주고 있을까요? 노인들은 무능력해서 디지털을 못 쓰는 게 아닙니다. 단지 배울 기회가 없었고 새로운 것에 적응할 시간이 필요할 뿐입니다. 우리는 모두 언젠가 늙습니다. 지금의 젊은이들도 30년, 40년 후에는 노인이 됩니다. 그때 새로운 기술이 등장하면 우리도 똑같이 어려워할 것입니다. 상상해 보세요. 2060년 뇌파 인터페이스가 일상화된 세상. 모든 것이 생각만으로 작동됩니다. 하지만 당신은 80세가 되어 그 기술에 익숙하지 않습니다. 그때 젊은이들이 당신에게 말합니다. 이것도 못해요? 그냥 생각하시기만 하면 되는데. 기분이 어떨까요? 존중이란 무엇일까요?
존중은 상대방의 가치를 인정하는 것입니다. 나이, 성별, 직업, 경제력, 외모, 능력과 관계없이 모든 사람은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우연히 재력 있는 후원자였습니다. 하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녀가 아무런 기부도 하지 않은 평범한 할머니였어도 똑같이 존중받아야 했습니다. 우리가 사람을 대하는 태도는 그 사람의 이력서에 따라 달라져서는 안 됩니다. 길거리에서 만난 노숙자도 백화점에서 만난 부자도 똑같이 인간으로서 존중받아야 합니다. 존중은 거창한 것이 아닙니다. 버스에서 자리 양보하기, 느리게 걷는 노인을 기다려주기, 모르는 것을 물어볼 때 친절하게 설명해주기, 말을 할 때 눈을 마주치고 경청하기, 이런 작은 행동들이 모여 존중의 문화를 만듭니다. 디지털 시대에 역설이 있습니다. 기술은 발전했지만 사람 간의 온기는 줄어들었습니다. 효율성은 높아졌지만 배려는 줄어들었습니다. 우리는 빠른 것에 익숙해졌습니다. 클릭 한 번이면 모든 게 해결되는 세상. 하지만 모든 사람이 그 속도를 따라갈 수 있는 건 아닙니다. 진정한 발전은 무엇일까요? 최신 기술을 도입하는 것? 처리 시간을 단축하는 것? 물론 중요합니다. 하지만 더 중요한 건 그 과정에서 아무도 소외되지 않도록 하는 것입니다. 포용적 발전. 이것이 진정한 진보입니다. 이순자 할머니의 이야기가 특별한 이유는 그녀가 부자여서가 아닙니다. 그녀가 용기를 냈기 때문입니다. 참고 넘어갈 수도 있었던 일을 목소리를 내기로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용기가 변화를 만들었습니다. 우리 모두에게 그런 순간이 있습니다.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차별을 경험했을 때 선택의 순간이 옵니다. 참고 넘어갈 것인가, 목소리를 낼 것인가. 쉬운 선택은 침묵입니다. 하지만 용기 있는 선택은 말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김민준 시장의 선택도 중요했습니다. 그는 한 통의 전화를 무시할 수도 있었습니다. 담당 부서에서 처리하겠습니다라고 말할 수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그는 직접 움직였습니다. 리더의 진정한 역할은 문제를 직시하고 변화를 만드는 것입니다. 우리 사회에는 이런 리더가 더 많이 필요합니다. 숫자와 성과만 보는 게 아니라 사람을 보는 리더, 약자의 목소리에 귀 기울이는 리더, 박주임의 변화도 주목할 만합니다. 그는 실수했습니다. 하지만 그 실수를 인정하고 배우고 변화했습니다. 완벽한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 모두 실수합니다. 중요한 건 그 실수에서 무엇을 배우느냐입니다. 진정한 성장은 실수를 감추는 게 아니라 실수를 인정하고 더 나은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이 이야기를 통해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첫째, 겉모습으로 사람을 판단하지 말자. 옷차림이 초라하다고, 나이가 많다고, 디지털을 모른다고 그 사람의 가치가 낮은 것은 아닙니다. 둘째, 인내심을 가지자. 느린 것이 잘못은 아닙니다. 모르는 것이 부끄러운 것도 아닙니다. 우리 모두 처음에는 초보자였습니다. 셋째, 존중은 선택이 아니라 의무다. 누구에게나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것은 베푸는 호의가 아니라 마땅히 해야 할 일입니다. 넷째, 작은 용기가 큰 변화를 만든다. 한 사람의 목소리가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부당함을 목격했을 때 침묵하지 말자. 다섯째, 우리는 모두 연결되어 있다. 오늘 당신이 노인에게 친절하면 내일 누군가가 당신의 부모에게 친절할 것입니다. 선한 영향력은 돌고 돕니다. 마지막으로 기술은 수단이지 목적이 아니다. 디지털 전환은 좋은 것입니다. 하지만 그 과정에서 사람을 잃어버려서는 안 됩니다. 이순자 할머니는 지금도 그 동네에서 조용히 살고 있습니다.
여전히 복지관과 청년센터를 후원하고 여전히 자신을 드러내지 않습니다. 하지만 그녀가 남긴 변화는 계속되고 있습니다. 그 도시의 공무원들은 더 친절해졌고 시민들은 더 배려심 깊어졌습니다. 한 사람의 용기가 만든 변화입니다. 당신은 어떤 선택을 하시겠습니까? 오늘 누군가를 무시하지는 않았나요? 오늘 누군가에게 상처를 주지는 않았나요? 오늘 누군가의 어려움을 외면하지는 않았나요?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지금부터라도 변화할 수 있습니다. 노인에게 자리를 양보하고 모르는 것을 물어보는 사람에게 친절히 설명하고 느리게 걷는 사람을 기다려주고 말하는 사람의 눈을 바라보며 경청하고 겉모습이 아닌 내면을 보려 노력하세요. 작은 실천들이 모여 세상을 바꿉니다. 이순자 할머니가 말했습니다. 나는 큰 사람 아니요. 그냥 사람 대접만 받고 싶었을 뿐이요. 사람 대접, 그게 전부입니다. 우리 모두는 사람입니다. 나이, 성별, 직업, 재산과 관계없이 우리 모두는 존중받을 자격이 있습니다. 오늘 하루 누군가에게 따뜻한 말 한마디 건네보세요. 오늘 하루 누군가를 진심으로 존중해 보세요. 오늘 하루 세상을 조금 더 따뜻하게 만들어 보세요. 당신의 작은 실천이 누군가의 인생을 바꿀 수 있습니다. 당신의 작은 친절이 세상을 바꿀 수 있습니다. 이 이야기가 여러분께 작은 울림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부탁드립니다. 그리고 댓글로 여러분의 생각을 나눠주세요. 여러분도 비슷한 경험이 있으신가요? 어떻게 대처하셨나요? 다음에 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